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토폴로지, 유상수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챕터 2의 섹션 18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토폴로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가지 종류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들을 배웠죠. 제가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집합을 먼저 배우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두 집합들 사이에서 정의되는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저희가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들 사이에서 정의되는 함수, 펑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토폴로지는 기본적으로 해석학에 있는 개념을 확장시켰다고 했잖아요. 해석학에서는 실수 위에서 정의된 펑션들 중에 특히 컨티뉴어스 펑션들에 대해서 제가 배웠는데 유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펑션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게 될 겁니다. 해석학에서 배웠던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현재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 f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함수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점과 이 점은 지금 분명히 다릅니다. 이 점과 이 점은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점은 저희가 이 점에서 이 함수를 컨티뉴어스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오른쪽 점은 지금 함수가 끊겨 있잖아요. 이게 not 컨티뉴어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컨티뉴어스하다, 컨티뉴어스하지 않다,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고등학교 때 제가 배운 걸 따져보면은 이게 연속함수냐, 연속함수가 아니냐, 이런 걸 따질 때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x라는 점이 있을 때 이 x라는 점이 지금 이 점으로 가까이 간다고 할 때, 이 점으로 가까이 간다고 할 때, 이 x에서 정의된 이 fx 값이 이 점에 있는 값과 가까이 가면은 그게 컨티뉴어스의 정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 경우는 x라는 점이 이쪽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명히 fx 값이 여기에 있을 텐데 이 fx 값은 어디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점에서의 값은 이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 값이 뭔가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함수가 끊겨 있죠. 컨티뉴어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에서는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것은 도메인에서 가까이 가는 값들은 레인지에서도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라는 것은 도메인에서는 서로 가까이 가는데 레인지에서는 서로 가까이 가지 않을 때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해석학에서는 저희가 거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토폴로지에서는 저희가 거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이 저희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리를 이용해서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컨티뉴어스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에서는 해석학과 달리 컨티뉴어스 함수를, 컨티뉴어스 펑션을 정의하게 됩니다. x란 스페이스에서 y란 스페이스로 가는 두 스페이스죠. 그리고 x란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토폴로지와 때로는 베이시스까지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y라는 스페이스에 정의된 토폴로지 ty와 또 베이시스 by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 f라는 펑션이 x라는 스페이스에서 y라는 스페이스로 가는 말 그대로 셋에서 셋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컨티뉴어스하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x하고 y의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range에서 정의된 이 y에서 정의된 토폴로지 ty 안에 임의의 원소 오픈셋이죠. 그러니까 이 range에 있는 여기에서의 임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죠. f 인버스 v라는 것은 v의 인버스 이미지잖아요. 그것이 도메인에 있는 x에서의 정의된 토폴로지 tx의 원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픈셋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은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 되면은 그때 그 펑션 f를 저희가 컨티너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range에서의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도메인 x에서 오픈셋이 될 때 컨티너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y라는 스페이스 안에 오픈셋 v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f 인버스 v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 도메인 x에서 오픈셋이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y에서의 오픈셋에 대해서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면은 f가 컨티너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때로는 이 오픈셋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베이시스에 의해서도 정의하면 좀 더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y에서의 모든 오픈셋이 아니라 이번에는 y에서의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모든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했을 때도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x에서 오픈셋이 되면 이것도 여전히 컨티너스하고 같은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자칫해서 만약에 x에서의 베이시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토폴로지 안에는 베이시스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같은 토폴로지를 제너레이트하는 베이시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f 인버스 b라는 것이 베이시스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컨티너스 펑션이면은 오픈셋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거리 개념이 없었잖아요. 컨티너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리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건데 실제로는 토폴로지에는 저희가 거리 개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거리 개념 대신 오픈셋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 오픈셋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그 시퀀스의 xn이라는 한 점이 특정한 점 x로 가까이 간다. n이 충분히 커질 때 가까이 간다. 이런 개념과 x라는 점에서 어떠한 오픈셋, 네이버들을 잡아도 그 xn들이 언젠간 다 그 안에 들어온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오픈셋을 이용해서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수의 그죠? 컨티뉴이티, 어떤 펑션이 컨티너스하다는 것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은 이 펑션 자체가 어떤 것인지, 어떤 함수인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방금 말한 것처럼 x에서의 토폴로지와 y에서의 토폴로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f의 컨티뉴이티라는 것은 도메인인 x와 레인지인 y에서 정의된 토폴로지들과 그 함수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다음 두 예를 보면은 정확히 이해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둘 다 스페이스는 실수예요. 리얼 넘버로 된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런데 함수가 fx가 아니라 x라는 말은 x가 자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하고 g는 둘 다 아이덴티티 펑션인데
차이는 F하고 G, 1번하고 2번에서 그 도메인과 레인지에서 정의된 토폴로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 F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 정의된 거에서 로어 리밋 토폴로지가 정의된 실수로 가는 거고, 이 경우는 컨텐츠가 안 됩니다. 그런데 2번에서 G는 로어 리밋 토폴로지에서 스탠다드 토폴로지로 가는 건데, 이 경우는 컨텐츠가 돼요. 함수는 같은 함수죠. 그런데 토폴로지가 다르게 정의되었더니 어떤 경우는 컨텐츠가 됐지만 어떤 경우는 컨텐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볼 텐데, 컨텐츠가 아니라는 것은 뭐죠? 컨텐츠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에서의 이음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 되는 것이 컨티뉴어스인데, 이게 아니라는 말은 Y에서 적당한 오픈셋 하나가 존재해서 그것이 Y에서는 오픈셋이지만 인버스 이미지를 취했더니 오픈셋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여기 Y, 로우 리밋 토폴로지에서, 이건 로우 리밋 토폴로지에서 오픈셋 맞죠? 베이시스 엘리멘트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는 뭐죠? F가 아이덴티티 펑션이니까 자기 자신과 똑같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건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는 오픈셋이 아니죠. 그러니까 Y에서 적당한 오픈셋이 존재했는데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X에서 오픈셋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것은 컨티뉴어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G가 컨티뉴어스인 걸 보려고 하는데요. G가 컨티뉴어스인 걸 보인다는 말은 모든 오픈셋에 대해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한 걸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오픈셋에서 이걸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쓸 거냐면 여기 베이시스를 사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베이시스를. 그래서 Y죠. Y. 스탠다드 토폴로지 안에서의 모든 베이시스 엘리멘트인데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의 모든 베이시스 엘리멘트는 다 이런 형태죠. 일반형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만 제가 보이면 되는데,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는 자기 자신과 동일하죠. 아이덴티티 펑션이니까. 그런데 이건 당연히 로우 리밋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Y에서의 베이시스에 속하는 모든 베이시스 엘리멘트에 대해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X에서 오픈셋이 되기 때문에 G는 컨티뉴어스 펑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정의한 토폴로지에서 정의한 컨티뉴어스와 저희가 해석학에서 배웠던 컨티뉴어스 정의가 실제로 실수에다 스탠다드 토폴을 줬을 때는 같은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석학은 실수에다가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펑션이 함수가 있는데 이게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실수에서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실수로 가는, 그러니까 도메인도 리얼 베리어블이고 레인지도 리얼 밸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리얼 밸류드 펑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할 텐데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해석학에서 배운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해석학과 동일한 세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해석학에서 배웠던 컨티뉴어스 펑션의 정의를 한번 보고 이것이 이 세팅 안에서는 방금 토폴로지에서 배웠던 컨티뉴어스의 정의하고 동일한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저희가 해석학에서 이거 배울 때는 어떤 함수가 실수에서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점에서 모든 점 x에 대해서 컨티뉴어스일 때 그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컨티뉴어스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점에서 컨티뉴어스를 먼저 정의하고 그 컨티뉴어스가 모든 점에서 만족할 때 그 함수 자체를 실수 전체에서 컨티뉴어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x0에 대해서 컨티뉴어스를 정의할 거고 모든 주어진 x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하니까 전체적으로 컨티뉴어스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럼 한 점 x0가 주어졌을 때 그 x0한 점에서 이 함수가 컨티뉴어스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입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입실론이 주어지더라도 적당한 델타를 입실론에 디펜드하게 찾아서 그것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래서 x가 x0에서 델타 거리 안에 있으면은 fx가 fx0에서 입실론 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델타를 입실론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으면은 이게 x0에서 컨티뉴어스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이것은 함수 f가 x0에서는 컨티뉴어스하고 x1에서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x0에서 컨티뉴어스하다는 건데 이것을 제가 입실론 델타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어떤 입실론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실론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현재 여기에서 이 사이 간격이 지금 입실론인 거죠. 이런 입실론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저희가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x0에서 델타 거리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그 함수값 fx가 여기 fx0와 입실론 거리 내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밑에 이 정도 저희가 구간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이 정도 안전한 구간이 확보됐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 안에 있는 값들은 그 함수값이 fx에서 입실론 안에 있는 이 거리 안에 있는 이 값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델타를 여기서 어떻게 잡으면 되죠? 델타를 이 안에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서 이 거리가 델타가 되게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델타 안에 있는 이 값들을 쭉 올려서 보내보면은 이 정도 값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은 지금 fx0에서 입실론 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델타를 제가 찾을 수 있으면은, 그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x라는 점이 있는데, 이 x라는 점이 저희가 x0로 가까이 보낼게요. 그러면 이 x라는 점의 함수값인 fx가 있는데, 이 x라는 점이 이 x0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fx는 반드시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입실론 구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x가 x0로 가까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x0에서 델타 거리 안에 들어올 거고, x0에서 델타 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x0에서 델타 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이 fx가 fx0에서 입실론 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니까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입실론을 계속 작게 하고 하면은 x가 x0로 가면 fx는 항상 fx0와 델타 입실론 거리 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입실론을 계속 작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fx가 fx0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어스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x1처럼 끊겨 있으면 저희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네요. x1처럼 끊겨 있으면은 입실론을 적절히 작게 잡아보는데, 이 끊겨진 구간보다 더 작게 입실론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입실론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끊겨진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거 끊겨진 구간하고 안 만나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에 와서 현재 여기가 안심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 여기밖에 생기지 않네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델타를 정말 작게 잡아볼게요. 델타를 아무리 작게 잡아도 지금 방금처럼 이쪽 구간 정도는 무리 없이 이 입실론 구간 안에 들어갔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 끊겨 있는 이쪽 구간을 값을 가면 이쪽 값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됐네요. 그죠? 끊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이런 델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끊겨 있으면은. 예를 들면 x가 이쪽에 있었으면 x가 이쪽에서 x0로 x1으로 이쪽으로 아무리 가까이 가도 이 함수 값이 이쪽으로 가지 fx1 쪽으로 오진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의 입실론 델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왼쪽으로 가는 부분부터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f가 컨티뉴어스인 걸 보여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음의 오픈셋에 대해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여기서 오픈셋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레인지에서 이음의 오픈셋 V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인 F 인버스 V가 도메인에서 오픈셋이라는 걸 제가 보일 거예요. 이게 오픈셋이라는 걸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이음의 점에 대해서 이 점을 포함하면서 F 인버스 V에 포함되는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의 저희가 베시스 같은 경우 간단하게 양끝점이 빠져있는 인터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x0를 포함하면서 f 인버스 v에 포함되는 이런 인터벌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주면은 그것이 f 인버스 v가 오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델타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f 인버스 v가 지금 x0를 포함하는 오픈셋이라는 것을 이제 보일 텐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v가 레인지에서 오픈셋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x0가 f 인버스 v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이거죠. v가 fx0를 포함하는 오픈셋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v가 fx0를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fx0가 이렇게 있고 v가 이런 적당한 네이버후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픈셋이. 이게 오픈셋이란 말은 적당한 저희가 베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해서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A와 B를 잡아서 이 구간이 fx0를 포함하면서 V에 포함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베시스 엘리멘트로. 그러면 이 중에 저희가 이 두 거리를 이 거리와 이 거리 중에 작은 것을 저희가 입실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작은 거리를 입실론이라고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f의 x0에서 입실론 뺀 것과 f의 x0에서 입실론 더한 건데 이 구간이 v 안에 포함되면서 fx0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 입실론을 제가 항상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실론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 구간이 v에 포함되는 입실론을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실론이 존재하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정의에 의해서 이런 입실론에 대해서 항상 델타를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델타가 존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있는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부분, 이 뒤에 있는 부분을 풀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을 풀었으면 x하고 x0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는 말이나 x가 x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안에 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리고 fx하고 fx0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말이나 fx가 fx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안에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v에 포함이 되네요. 이 부분만 볼까요? x가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되면은 fx가 v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뒤에 있는 부분만 다시 쓰게 되면은 x가 f 인버스 v에 포함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x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은 그 x는 f 인버스 v에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은 뭐죠?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희는 델타를 찾아서 x0를 포함하면서 f 인버스 v에 포함되는 이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찾아냈습니다. 그 말은 f 인버스 v가 오픈셋이다. 이걸 증명한 게 되죠. 그러면 방금 했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v가 주어져 있습니다. 레인지에서 v가 주어졌는데 이 v의 인버스 이미지인 f 인버스 v 이 구간이 오픈셋이란 걸 보여야 되는데 그 오픈셋이란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안에 이무의 점 x0를 하나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죠? x0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 x0에 대해서 이것을 f로 보낸 fx0는 이 v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점이죠. v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점이에요. 그러면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 fx0를 포함하는 이 v가 지금 오픈셋이기 때문에 이 fx0를 주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거리가 되는 이 구간을 저희가 잡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입실론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델타라는 구간, 이 델타라는 구간을 찾아서 그 델타 구간 안에 들어온 점들이 전부 V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x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에 있는 구간은 f로 보내면 v에 포함된단 말이니까 이 구간 자체는 f 인버스 v에 포함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x0를 포함하면서 f 인버스 v에 포함되는 이 구간을 저희가 방금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항상 그림으로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증명 방법을 표현하는 것도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해하면은 이 증명을 잘 이해한 것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F가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해석하기 정의했던 컨티뉴어스의 정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기 임의 x에 대해서 그 x라는 점에서 컨티뉴어스라는 것을 보일 텐데 여기 임의 입실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는 이것을 만족하는 델타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입실론에 대해서 먼저는 제가 V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이게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의 베이시스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셋이 되죠. 레인지에서 제가 오픈셋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F가 토폴로지에서 정의한 컨티뉴어스 펑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인 F 인버스 V가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fx0가 v에 포함됐다는 말은 x0가 f 인버스 v에 포함이 됐다는 말도 맞죠? 그래서 f 인버스 v는 x0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에서의 오픈셋이 됩니다. f 인버스 v는 x0를 포함한 오픈셋이니까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그 베이시스를 사용한 그 오픈셋의 정의에 의해서 적당한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해서 x0를 포함하고 f 인버스 v를 포함되는 이런 인터벌이 존재하겠죠? x0보다 작은 a와 x0보다 큰 b를 사용해서 정의하겠죠? x0가 이렇게 있고 f 인버스 v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와 b라는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과 이거 두 개 중에 작은 거리를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델타는 지금
B에서 X0와 X0에서 A 사이의 거리 중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지금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델타가 되고, 그래서 X0에서 델타를 뺀 것과 X0에서 델타를 더한 거, 이 구간을 제가 정하면 이건 당연히 AB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F 인버스 V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0는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건 AB 구간 안에 포함되고, 이것은 F 인버스 V에 포함이 됩니다. 이 구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X가 이 안에 놓여 있으면은 그 X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X가 이 안에 있다는 말은 X하고 X0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X에 대해서는 이것이 F 인버스 V에 포함이 된다. 그 말은 fx가 V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고, fx가 V에 포함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V의 정의를 잘 살펴볼까요? V의 정의는 fx0에서 입실론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이죠. 그러니까 fx가 V에 포함된다는 말은 이것이 fx0와 거리가 입실론 안에 있다는 말이니까 이것이 맞다란 말이잖아요. 이음의 x0에 대해서 또 이음의 입실론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이 델타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죠. 그랬더니 이 델타에 의해서 x0와 x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았더니 fx와 fx0 사이의 거리가 20도 작더라. 그래서 오른쪽을 증명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개가 같은 정의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픈셋을 사용해서 정의한, 토폴로지에서 정의한 컨티뉴어스 펑션과 특별히 제가 해석학의 세팅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실수에다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줬던 해석학에서의 개념에서의 컨티뉴어스 펑션이 실제로는 같은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정리 18.1인데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것은 F가 컨티뉴어스라는 정의와 동일하게 정의하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F가 X에서 Y로 가는 펑션이고, 여기서 X하고 Y는 이제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죠.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F가 컨티뉴어스라는 것은 레인지에서 모든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오픈셋이다라는 거였잖아요. 이 정의와 동일한 정의가 X에서 임의의 도메인이죠. 도메인에서 임의의 셋. 이것은 오픈 클로즈드가 없습니다. 그냥 임의의 셋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A의 클로저를 F로 보낸 것이 A를 보낸 다음에 클로저를 취한 것에 포함이 된다. 컨티뉴어스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오픈으로 정의하지 않고 클로즈셋으로 정의해도, 그래서 레인지에서 모든 클로즈셋에 대해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클로즈셋이 돼도 이것도 여전히 컨티뉴어스하고 동일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오픈셋을 클로즈셋으로만 바꿔줬습니다. 그래도 동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임의 X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증명했던 실수에서 그 스탠다드 토폴로지 준 거에서 입실론 델타 개념이었잖아요. 이것을 확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그 레인지에서 fx에서의 어떤 네이버후드가 주어지더라도 도메인 X에서 적당한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그 네이버후드에 있는 모든 값들을 F로 보냈더니 이 fx의 네이버후드에 포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입실론 델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치 조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먼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f가 continuous일 때 지금 의무의 도메인에서의 의무의 set A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A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야 될 부분이 뭐죠? A의 클로저들을 F로 보낸 것이 FA의 클로저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A의 클로저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 FX가 FA의 클로즈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fx가 fa의 클로즈에 포함된다는 걸 보이는 방법인데 제가 클로즈에 포함된다는 걸 보이는 걸 어떻게 썼죠?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리 17.5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의하면은 한 점이 어떤 셋의 클로저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이 점에서 어떤 네이버후드를 그려도 셋과 인터섹션이 엠티 셋이 아니면 만나게 되면은 그 셋의 클로저에 포함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f의 x라는 것이 어떤 네이버후드를 그려도 이 fx의 어떤 네이버후드를 그려도 fa와 만난다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fx를 포함하는 의무의 오픈셋 네이버후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v가 fa하고 만난다는 걸 제가 이제 보일 건데 그럼 먼저 봅시다. 지금 f 인버스 v는 어떻게 되나요? f 인버스 v는 지금 v가 오픈셋이죠. 그러니까 f가 컨티뉴어스라고 했으니까 이 컨티뉴어스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v가 오픈셋이면 f 인버스 v가 오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f 인버스 v가 이 토폴로지 안에 포함되는 오픈셋인데 지금 v는 fx를 포함했기 때문에 f 인버스 v는 x를 포함하는 오픈셋이 됐습니다. f 인버스 v는 x를 포함하는 오픈셋인데 x는 a의 클로저에 포함된다고 했죠. x는 지금 a의 클로저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f 인버스 v하고 a가 서로 만난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x가 a의 클로저에 포함된다는 말은 x를 포함한 모든 네이버후드인 특히 이 중에 f 인버스 v가 있는데 이것이 a와 만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f 인버스 v와 a가 만나면 두 개 만나는 간에 의무의 점이 하나가 있겠죠. 인터섹션이 non-empty set이니까요. 그럼 이 y라는 점이 있다면 이 y라는 점은 실제로는 fy가 v에도 포함되고 fa도 포함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v하고 fa가 공통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만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말 자체가 뭐였죠? fx가 fa의 클로즈에 포함이 된다. 왜 그러면 fx를 포함하는 의무의 오픈셋 v였었는데 그것이 fa와 만나니까 fx가 fa의 클로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면은 2번을 만족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부분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을 보여야 되는데 이 클로셋 B가 지금 Y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F 인버스 B를 볼게요. F 인버스 B를 A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F 인버스 B는 지금 도메인 X에 있는 어떤 적당한 셋이죠. 그러면 현재 2번을 저희가 사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2번에서 어떻게 했죠? X에서의 의무의 셋 A가 있으면 이것이 클로즈드나 아니냐 이런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의무의 셋 A입니다. 저희가 이걸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에 대해서 이 A의
클로저를 취해서 F로 보낸 것이 이 A를 F로 보내서 클로저 취한 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이 포함 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걸 하나 살펴볼 텐데요. 셋 티어리에서 이것은 항상 만족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한 원소 x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x는 f 인버스 b에 포함이 된다. 그 말은 이 x를 f로 보내면은 b에 포함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를 이 f로 보내면 b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도 자명하게 이건 항상 만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동일하게 클로저를 취해도 만족은 하겠죠?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B가 클로즈셋이면 저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B의 클로저가 B하고 같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이런 결론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F로 보내면 B에 포함이 돼요. 그 말은 이 부분이 F 인버스 B에 포함이 된다는 말하고 같죠. 그런데 F 인버스 B의 클로저가 F 인버스 B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셋이 클로저를 취해도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는 말은 이거 자체가 같다는 말이잖아요. 클로저가 더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클로즈 셋이란 말이죠. F 인버스 B의 클로저는 F 인버스 B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인데 이것이 F 인버스 B하고 같다는 말은 이거 자체가 클로즈 셋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F 인버스 B가 클로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3번에서 1번 가는 것을 보여보겠습니다. 클로즈 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항상 클로즈 셋이면 오픈 셋의 인버스 이미지도 항상 오픈 셋이 된다.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셋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오픈 셋이 하나가 있으면은 저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클로즈 셋이죠. 이 관계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x라는 점이 f 인버스의 y v에 포함이 된다. 이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은 f의 x는 y에는 포함이 되는데 f의 x는 v에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과 정확히 같은 말이 x는 f 인버스 y에는 포함이 되는데 x는 f 인버스 v에는 포함이 안 된다란 말이에요. 이것과 같은 표현이 이 x가 f 인버스 y인데 이건 뭐죠? f 인버스 y는 그 자체가 x잖아요. x는 포함이 되는데 f 인버스 v에는 포함이 안 된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식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것이 클로즈 셋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금 3번 조건에서 클로즈 셋의 인버스 이미지니까 이거 자체가 클로즈 셋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 말은 이거 자체가 x에서 클로즈 셋이 된다. 그 말은 뭐죠? 이 부분. 이것이 오픈셋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셋 V의 인버스 이미지는 항상 오픈셋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번, 2번, 2번이 3번, 3번이 1번이 됨을 보여서 이 앞부분 3개가 동치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입실론 델타 개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의 네이버드가 주어졌다. 이것은 마치 입실론이 주어졌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항상 델타를 찾는다는 말은 요 네이버를 찾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조건에서는 저희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지금 1번, 2번, 3번 조건에서는 저희가 특정한 점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냥 함수 전체가 컨티뉴어스냐 아니냐를 다루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조건은 뭔가요? 네 번째 조건은 특정한 점에서 이게 컨티뉴어스냐 아니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 번 조건은 특정한 점에 대해서만 제가 만족한 걸 보이면은 이 함수가 일단은 그 특정한 점에서 컨티뉴어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조건이 어떤 점 x에서 만족을 하면은 이 펑션은 그 점 x에서 컨티뉴어스하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하게 되면은 이 펑션 자체가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컨티뉴어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점을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점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컨티뉴어스를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함수 f가 이렇게 있는데 컨티뉴어스가 아닌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f가 만약 컨티뉴어스 하지 않다라면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y에서 어떤 오픈셋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x에서 오픈셋이 안 되는 그런 오픈셋 y에서의 오픈셋을 하나 잡아주면 되는 거죠. 저희가 레인지에서 y에서 적당한 오픈셋을 잡아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x에서 오픈셋이 안 되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y는 x 이렇게 정의되는 구간이 x가 1보다 작을 때고 x가 1보다 크다일 때는 x 플러스 1로 해서 지금 여기 끝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x가 1일 때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그런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조건 지금 f가 컨티뉴어스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말한 이것을 제가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에서 적당한 오픈셋을 찾아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x에서 오픈셋이 안 되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의 구간은 y에서 오픈셋 맞죠? 그런데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를 보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값들을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이 되죠. 그래서 x에서 1을 포함하면서 2분의 3보다 작은 이 값이 됩니다. 이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x에서 오픈셋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y에서는 오픈인데 x에서 오픈셋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깨지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였나요? 컨텐츠가 된다라는 말은 x 안에 모든 셋 A에 대해서 그것의 클로저를 F로 보낸 것이 FA의 클로저에 포함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거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A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가 깨졌을 경우에는 적당한 A를 찾아서 지금 이 부분이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걸 지금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구간을 한번 봅시다. 지금 클로저를 취해서 뭔가 벗어나는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A의 클로저를 취했을 때 뭔가 벗어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A를 이걸로 잡겠습니다. A를 2분의 1과 1인데 양 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 인터벌을 잡겠습니다. 이것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클로저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지금 2분의 1부터 1까지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F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부터 1보다 작은 것까지는 이 값이 나오고 1에서만 2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바로 F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F로 보내게 되면 지금 요 구간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F의 2분의 1부터 1까지 한 값은 그냥 2분의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클로저를 취하게 되면 그 값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포함관계가 성립 안 하죠. 왜냐하면 2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예가 생깁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클로셋을 저희가 적당히 잡아서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클로셋이 깨지는 부분. 이건 1번과 되게 유사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클로셋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도메인에서 클로셋이 안 됐죠. 그러니까 Y에서 클로셋을 잡았는데 그것의 인버스 이미지가 X에서 클로셋이 안 되는 걸 저희가 방금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그 이플론 델타 개념을 확장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x가 존재하는데 그 x는 당연히 1이 되겠죠. 1이란 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히 저희가 F1의 네이버드를 잡아서, 그죠? 여기 F1의 네이버드를 이렇게 적당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1에서 어떤 네이버드를 잡아도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2를 포함하는 네이버드를 어떻게 찾는다 하더라도 지금 오른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왼쪽 부분은 반드시 이쪽에 뭐가 조금은 남아있죠, 항상.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드를 내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컨텍스트가 아니면은, 여기서 말한 지금 1이라는 특정한 점에서 컨텍스트가 아니면은 여기 네 가지 조건들이 다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컨텍스트의 동일한 정의들을 컨텍스트가 되는 것 또는 컨텍스트가 안 되는 것, 이 경우들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섹션 18의 연습 문제, 그 중에서 2번과 6번을 직접 증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